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매년 교육대, 사범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매번 면접 시험에 떨어졌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표정과 태도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둡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감에 넘치거나 둘 다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정은 편안하게 그리고 살며시 미소 지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면 될 텐데 매우 어둡고 그리고 상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는 물론 면접관 교수님이 되겠죠.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이것은 무조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교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마치 도전이라도 하듯 덤비는 듯한 표정, 이거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도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태도, 차렷 자세 타고 있는 학생들을 간혹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는 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엉덩이를 밑으로 쭉 빼고 앉아서 반은 눕듯이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정말 면접관 앞에서 그럴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 학생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계속 떠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겠죠. 습관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상대가 그 다리 떠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흉합니까? 그리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리 꼬고 앉아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듯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다리를 꼬고 앉아있죠. 저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아닐까요? 그리고 머리 염색을 지나치게 갈색, 옅은 갈색 정도는 그런 대로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색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 있고요. 또 귀를 3개 정도 뚫고 귀걸이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POC가 하는 학생들은 그것까지 가진 않겠죠. 근데 귀를 3개 정도 뚫고 가고 지나치게 화장을 하는 경우, 이러한 태도들은, 이러한 표정들은 모두 저 이번에 불합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떨어지는 이유 원인인가 보니까 바로 언어적 태도입니다. 여기 똑똑한데 왜 떨어지느냐고요? 지나치게 똑똑한 언어를 썼을 때, 건방질 정도로, 오만할 정도로 똑똑하게 표현했을 때 교수님들은 상당히 버거워합니다. 제가 매번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교사 또 중등교사는 학생들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언어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지나치게 똑똑하게 되면 결국 쌀쌀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비춰주기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선생 참 똑똑해. 그런데 차가워. 항상 차가워. 심지어는 무서워. 심지어는 오만해. 누가 볼 때도, 학부모가 볼 때도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 아닐까? 이것이 4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똑똑한 태도는 교수님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속어를 정말 쓸 수 있을까? 씁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비속어 씁니다. 자기도 모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연습할 때 비속어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래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노하우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또 스킬이라고 하는 말, 그런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 외래어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특히 한자 수고 하나 정도는 몰라도 2-3개 이상 쓰면 무조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교수님 앞에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 앞에서 내가 교수님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비춰진다면 얼마나 부정적이겠습니까? 한자 수고 저는 하나도 안 썼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역지사지더라고요. 제가 역지사지에서
그러지 말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고요. 또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 많이 쓰고, 또 심지어는 기우, 활용점정, 괄목상대, 아전인수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한자수를 많이 쓰니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께서 한자수를 적절하게 섞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소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평범한 언어를 따뜻하게 편안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똑똑하게 또 비속어, 외래어 한자수어를 쓰는 것도 떨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대부분 교대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이때 40초를 넘기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분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만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악기를 가지고 가서 아니면 또 노래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어떤 학생은 춤을 춰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연예인 뽑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는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남 앞에서 발표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자네가 힘들었던 것이 어떤 때고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노래를 잘한다면, 외국어를 잘한다면 저 노래 해보겠습니다, 외국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못했던 것이 노래고 외국어인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고 극복하고 노래도 외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극복한 과정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교수님께서 자네가 어느 정도로 노래를 못했는데 그랬니? 그러면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니? 그럼 노래는 정말 잘한다고 한다면 아이돌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슬쩍 미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어느 정도 하니? 그러면 제가 유학 갔다 왔는지 또는 네이티브 정도 되는데요 라고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봐. 그랬을 때 노래를 유창하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법까지 알려드렸네요. 교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욕 때문에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것은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꼭 외국어를 보여드리고 싶고 노래를 보여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노래를 불러봐, 외국어를 한번 해봐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면접의 달인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